그래서 사운드 쾌적한 7칩니다. 지금 저는 허웨이 부스에 와 있어요. 요즘 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죠. 자, 여하튼 이게 메이트 30 프로인데, 메이트 30 프로 5G인데 메이트 30이 있고 30 프로가 있어요. 근데 3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에 보통 엣지라고 부르죠, 삼성에서는.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곡률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끝에까지, 삼성 것도 이렇게 세게 넣지는 않는데 이렇게 폭포 디스플레이라고 이름 붙이는 회사들도 있는데 화웨이는 호라이즌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990이랑 5G랑 두 종류가 있는데 더 강력한 5G 칩셋이 들어가 있고, 이 뒤쪽에 카메라가 제일 중요해요. 40메가픽셀이 2개, 8메가픽셀, 그리고 3D 뎁스 심도 카메라까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f1.6, f1.8, f2.4 그리고 3D까지 들어가 있는데 줌도 굉장히 강력하고, 이 뒤쪽 마감이라든지 디자인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이쪽에 노치가 있는데 기계 자체는 꽤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구글 서비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넣은 거죠. 못 넣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싶은데, 이렇게 초광각 1배율, 그리고 광학줌, 그리고 심도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 이게 시네 카메라라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넣었다 그러는데 구글 서비스가 없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뒤쪽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죽 비스무리한 건데 가죽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고급스러워요. 동그란 것도 저는 이지젠도 괜찮은 것 같고, 굉장히 카메라처럼 LED 플래시 같은 것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전원 버튼밖에 없고 볼륨 버튼이 없는데 제스처에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이 사이드에 볼륨을 조절하면 되는데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생각보다 잘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아요. 옵션이 왼쪽이나 오른쪽, 그리고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뭐 적응이 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 30 RS예요. 화웨이가 포르쉐 디자인이랑 굉장히 협력을 자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쌈박합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더 이쁘네. 이 뒤쪽 강화율이, 이 사이드는 가죽 소재고 카메라 4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모난 스트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우, 이쁘다. 뭐 사실 사양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린 905 5G가 들어가 있고 12기가 램, 512기가 스토리지, 굉장히 넉넉한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전용 테마가 들어가 있는데 전용 테마가 이렇게 아이콘이라든지 벨소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프로, 그냥 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고속 충전이 굉장히 빨라요. 유선으로는 40W가 나오고요. 이 밑에 USB-C로 나가는 유선으로는 40W가 나오고, 무선으로, 얘 무선으로 27W까지 나가요. 27W까지 나가서 무선 충전도 27W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원하죠. 그리고 위쪽에 노치 같은 경우에는 3D 안면 인식이 돼요. 이쪽에 3D 안면 인식을 위한 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P30 프로예요. P30도 마찬가지로 그냥 P30도 있는데 그냥 P30은 잘 안 보이네요. 여하튼 P30 프로인데 얘도 살짝 커브드 아몰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메이트 30 프로처럼 강하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기린 980이 들어가 있고, 얘도 이쪽에 노치가 있는데 얘는 노치가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3D 안면 인식은 안 되고요. 그냥 32메가픽셀에 뭐 셀카가 잘 나온다, 그런 설명입니다. 패널 자체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볼륨 키가 옆에 있죠. 저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얘는 뒤쪽에 이렇게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이 5배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잔망경 형식이라고 하는데, 보면 네모나게 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2배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5배까지 갑니다.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1배율 초광각 5배까지 이렇게 확 늘어나고요. 10배는 하이브리드여가지고 디지털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접사 렌즈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뭐 예를 들어서 가깝게 사물을 갖다 대도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굉장히 많이들 넣는 기능입니다. 접사 기능. 그리고 얘는 스마트 밴드인데 화웨이 밴드 4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 화면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샤오미 걸로 이런 스마트 밴드가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익숙하실 텐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9개 운동 모드, 수면 측정, 50m 방수, 심박수 센서, 워치페이스도 다양하게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거보다 얘의 가장 특이한 점은 요거를 쏙 빼면 이쪽에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PC나 뭐 그냥 충전기 같은데 바로 꽂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밑밴드 같은 것도 충전 도구를 맨날 전용을 써야 된다는 게 제가 제일 불만인데, 얘는 배터리가 워낙 오래 가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충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대신에 다른 스트랩을 쓰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스마트워치에 가까운 거죠. 스마트워치인데 이쪽에 있는 타키미터는 별 기능은 없고 그냥 디자인이고요. 디자인이고, 이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하든지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면 되는데, 아마 이 버튼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스크롤이 되진 않네요. 의외로 될 것처럼 생겼는데 여하튼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최대 2주 배터리가 가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냥 절전 모드로 쓸 때 얘기일 거고 아마 편하게 쓰면 한 3, 4일 정도 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통화 기능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통화하는 데 쓸 수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철인 3종 경기 측정이 됩니다. 뭐 운동 모드에 굉장히 독특한 종목을 넣어놨어요. 그 뒤쪽에 이렇게 심박수 센서 있고 기린 A1 칩셋이 자체 개발한 기린 A1 칩셋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46mm인데 더 작은 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 디자인은 큰 틀에서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감은 참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프리버즈 3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한 기린 A1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무선 충전 지원하고 14mm 직경의 베이스가 강력한 그런 얘기인데 뿅 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게 생긴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쓰면 되는 완전 무선 코드리스 이어폰 되겠고요. 다른 색도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와우 정말 색이 강렬하네요. 강렬한 색의 빨간색 제품도 있고요. 여튼 빼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자체 앱이 있거든요. 뭐 이어폰이니까 당연히 자체 앱이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바로가기 같은 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노이즈 캔슬링 들어가서 키면은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수준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잠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제법인데? 생각보다 잘 되네. 오픈 이어에 가까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게 대망의 메이트 X예요. 메이트 X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인폴딩이었는데 얘는 아웃폴딩이에요. 뭐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얘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쓰다가 그러니까 사실 플렉스5 같은 건 또 이런 건데 플렉스5 같은 건 좀 더 프로토타입에 가까운 물건이었고 얘는 이렇게 완전히 접혀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접혀서 들어가가지고 USB-C 포트도 보이네요. 이거 55W인가? 엄청 빠른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고 이 뒤쪽에 버튼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게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에 전원 버튼이랑 지문인식 센서랑 통합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고 볼륨 키가 이 자리에 있고요. 이 뒤쪽에는 라이카 카메라가 있는데 라이카 쿼드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광각, 망원, 초광각 그리고 하나는 3D TOF 카메라예요. 심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 LED 플래시 이쪽에 라이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 뒤쪽에는 이게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잠겨 있거든요. 이렇게 잠겨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 이게 보이죠?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렇게 쏙 잠겨 있다가 누르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렴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실제 써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쪽 힌지를 보면은 이쪽 힌지가 아코디언 식이기는 한데 이렇게 살짝 접혀 들어갑니다. 접혀가지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이 추가적인 구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불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용 후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데모하고 있는 유닛은 물론 잘 되니까 가져가겠죠. 이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히는 방식의 장점은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를 그 밖에 있는 카메라잖아요. 이걸 전면 카메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전면 카메라로 쓸 때는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가 있고 후면 카메라로 쓸 때는 내가 뷰파인더로 보는 거를 상대방도 볼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뒤쪽으로도 원하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큰 화면에서 쓰다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옆쪽에서 멀티태스킹 화면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기린 980인데 990이 들어간 메이트 XS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은데 물량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갤럭시 폴드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폈을 때의 화면은 메이트 10S가 좀 더 크죠. 그리고 아웃폴딩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용했을 때의 화면, 이 접어가지고 스마트폰처럼 쓸 때의 화면이 이제 훨씬 넓다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트 X도 마찬가지로 제법 무겁고 가격도
갤럭시 폴드보다도 더 비싸고요. 뭐 더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지금 케이스가 끼워져 있어서 조금 두껍기는 한데 갤럭시 폴드랑 비교하면은 갤럭시 폴드가 접혔을 때의 갭이 간격이 이 정도가 있는 거면 메이트 10은 이렇게 조금 더 쫙 달라붙는 접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화웨이 부스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역시 하드웨어 자체는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메이트 X 같은 경우에도 실물로 만져본 건 MWC에서 보여만 전시만 하고 제가 만져본 거는 처음인데 제품 자체 완성도는 꽤 괜찮아 보여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여하튼 제품만 간단하게 살펴본 거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부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끝!